안녕하세요, 종수들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목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은 코스피가 0.53%, 그 다음에 코스닥이 0.87%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오늘은 참 뭐 버라이어티 했다? 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수급이 재밌어요. 그만큼 시장에 돈이 없다라는 거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막 이거 갔다 저거 갔다 그냥 건수만 잡았다 하면 뭐 아무튼 명분을 계속 만들어요. 시장의 명분을 만든다. 오늘 분봉만 보더라도요. 흐름이 재밌죠. 그냥 요 안에 가둬놓고 이 1010포인트와 1010포인트 오늘 13포인트까지 갔었네요. 오늘이 아니구나. 뭐 어젠가 갔었네요. 어찌됐든 이 1013포인트 많이 갔던 자리와 여기 1000포인트죠. 1005포인트 1005포인트 기준 잡고 계속 위아래 행보만 시켰어요. 1010포인트 정도 가면 강하게 눌러버리고 어느 정도 가면 또 눌러버리고 그러다가 다시 1010포인트를 오후장에 넘어서 올라가다가 오후에 어디 중국 시장이 하락이 나오니까 미친듯이 밀었어요. 그냥 위아래 행보하다가 그 자리를 이겨내지 못하니까 결국엔 100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쳐미는 결국엔 또 1000포인트를 확인하고 있다. 결국엔 또 1000포인트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1000포인트가 1000포인트가 아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굳이 포인트 말 그대로 지수 크기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는 시장이라는 소리예요. 뭐만 봐라? 그냥 외국인 매수세만 봐라. 얘네들이 사냐 안 사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이 얼만큼 사서 올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냥 이 물량 또 그대로 나갔죠. 이 물량 그대로 나간 거예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 물량 그대로 나갔고 오전에 눌렀다가 오후에 다시 어느 정도 반 땡겼다가 다시 그냥 쳐 눌러버린 뭐 중국 시장이 빠지니까 덩달아 같이 뭔가 명분을 만든 거죠. 쟤네 빠지니까 우리도 빠지자. 이참에 참 잘 됐다. 왜? 여기서 샀던 물량 일단은 판 거예요. 뭐다? 동일선상이라는 거죠. 그죠? 지금의 자리는 동일선상이라는 거예요. 들어온 것도 없고 나간 것도 없다. 즉 들어온 놈은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1000포인트를 유지하면서 반등을 할 거냐 그게 아니면 여기 갭 떴던 요 자리까지는 열어둘 수 있겠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 994포인트 혹은 995포인트 이해되시죠? 요 자리까지 한번 밀 수 있다. 왜? 요것들이 기어 들어온 자리가 어디? 여기서부터니까 여기서부터 기어 들어왔고 실제적으로 전날 종가가 여기서 끝난 자리니까 여기에 대한 공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물량을 이제 지들 거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모으고 끝낼 거냐 아니면 여기까지 열어둘 거냐 요런 관점이에요. 그냥 요렇게 박스 크게 두고 요 안에서 이젠 다시 나간 물량 또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가가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면 레벨 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한 번 더 눌렀어요. 한 번 더 눌렀고 한 번 더 눌렀고 이 개관 투자자들이 기어 나갔죠. 이틀 동안 기어 나갔어요. 들어온 날 10월 21일 여기 자리란 말이에요. 뭐 그 전에도 들어온 자리가 있지만 10월 21일부터 본다면 10월 21일이 어디? 요 자리 10월 21일의 자리가 오늘의 종가 부근이라는 거예요. 종가 부근 한 5포인트 차이가 나네요. 3005포인트 정도. 그러면 얘는 뭐 다시 3000포인트에서 지금의 자리 열어놓고 물량이 이 기어나간 개관들 물량이 다시 기어 들어오느냐 아니면 외국인이 들어오냐만 뭐 체크하시면 되겠죠.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빠르게 양봉은 만든다. 양봉은 만든다. 대신
이 양봉이 꾸준함이 있어야 주가가 상승하는 거고 결국엔 물량 싸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들어오든 이제는 요 자리 안에서 들어올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요만큼에서 들어올 거냐 아니면 요만큼에서 들어올 거냐, 요런 관점이다. 똑같은 관점이죠. 코스닥과 요렇게 들어올 거냐, 여기서 중간 까고 여기서 들어올 거냐, 그러니까 3000에서 3010포인트 사이에서 들어올 거냐 아니면 2980에서 3000 사이, 그런 관점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 안에서 들어올 거냐 뭐냐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면 된다. 이랬든 저랬든 여기가 1차 박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 위에서 박스 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죠? 계속 이 하단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단을 다시 한번 때리는 자리를 지금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뭐 내일이면 또 월봉 이제 만드는 달이죠. 얘도 여기서 박스 하나 있었고 지금이 요 박스다. 그리고 요 박스에 이 중간값을 살짝 넘겼다가 다시 눌린 그림이에요. 그냥 제대로 넘긴 게 없으니까 넘겨서 또 이 안에 중간에 중간값으로 들어왔다. 그래도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이라는 거죠. 이 박스의 크기로 봤을 때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지수 바라보시면 되고요. 종목으로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이죠. 뭐 싸이월드 관련이고, 뭐 싸이월드가 새로 리뉴얼 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지만 현재의 자리가 단기 저항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어디? 기존의 이 몸통 자리거든요. 그죠? 이 몸통 자리에 대해서 들어온 거고 그거에 대한 거래량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좀 더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난다. 그런 자리가 실제적으로 5,000원 부근이거든요. 근데 그 5,000원 부근은 오늘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뭐 전체적인 흐름을 다 버리고요. 쉽게 본다면 파동의 원리로만 본다면요. 여기가 바닥인 거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요만큼이 오른 거고 여기서 요만큼 하락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그림이에요. 이건 시간과의 싸움인 거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위아래로 움직였던 고점을 만들었던 요 자리와 그리고 한 차례 강하게 눌렀었던 여기 자리, 이게 여기와 여기에 대한 중간값, 이 박스에 대한 중간값 요 자리와 그리고 그나마 몸통으로 마무리됐던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4,500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부분이라면 4,550원 요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흐름이 완전히 깨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단기적인 관점은 당연히 라운드 피겨가 5,000원이지만 그 전에 여기서 물량을 한번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위아래 꼬리를 한번 만들었다라는 거죠. 요 자리, 요 자리와 요 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에서 요 자리가 뭐다? 중심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켜야 될 자리. 그러면 요 자리 위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횡보 혹은 상승. 요 자리 위로 지지를 받으면 무조건 상승. 이해되시죠? 그럼 요게 하나의 중심봉이라는 거고, 요 자리에서는 뭐다?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오늘 확인했고 딱 이 자리 위에다가 갖다 놓고 끝났다라는 거죠. 즉 내일 바로 올릴 수도 있지만 내일 한 번 더 누를 수도 있어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장의 상황을 애매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럼 내일 시가가 이 위로 갭 뜨지 않는 이상 뭐다? 저점을 한 번 정도는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그 저점이 당연히 오늘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만 웬만하면 5,200원 위에서 조정을 한번 받고 나서 윗꼬리를 당기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 줄 거냐,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바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 낼 거니까 단기적으로 수급을 이어가는 자리를 만들어 낼 거냐. 다시 한번 또 쏘는 자리를 만들어 낼 거냐. 그게 아니면 윗꼬리 달고 누르면서 음봉을 만들어 놓고 한 차례 더 누르는 자리를 만들어 낼 거냐예요. 어디까지? 4,500원대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단기 관점이냐, 좀 길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내일 한번 요 자리 안에서 물량을 들어온다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는 수급이 끝났다라기도 보기 어렵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살아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본다라는 거죠. 1차 올라가는 수급, 그러면 2차 올라가는 수급은 여기가 되겠죠. 그렇게 따진다면 내일 시가가 5,650원 위에서 시작하면 내일 바로 한번 이 6,000원대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차례 눌렀다가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 거냐,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 줄 거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엑세스바이오가 오늘 또 한 차례 하락을 했죠.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요, 일단 악재가 터진 뒤로 고점을 한번 갱신하기는 했지만 위에서 누르는 이 매물대를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라는 거고, 최근에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뭐다? 이 구름대 하방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기준이에요. 그럼 이 하방을 넘어가기 전에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구름대 안으로 넣어놓고 지지받고 고점 형성하고 요런 흐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움직이다가 밑으로 하방 압력을 한번 더 받을 거냐예요. 지금은. 근데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꽤 길어요. 최소 15일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15일 동안 여기서만 횡보할 수는 없다. 즉 이제는 다음 주 금요일 안까지는 뭐 해야 돼? 위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밑으로 누를 거냐를 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은 수급이 크지 않으니까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평을 현재 넘기지 못하고 계속 맞고 밀리는 부담스러운 자리가 나타나는 거고,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이평이 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 캔들을 위로 올려놔야만이 위에서 찍어 누르던 이평이 잡아 돌린단 말이에요. 얘는 갈 길 가고, 그래야만이 요렇게 해서 다시 배열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어정떼면 얘는 내려가야 되고 얘는 가야 되는 자리면 결국엔 뭐다? 캔들도 같이 따라서 밀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내일이든 다음 주 초든 뭐 해야 돼? 자리를 한번 만들어내야 돼요. 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내야 돼요. 못 만들어내면 뭐다? 이제는 주저앉아야 된다. 그런 기준이 16,5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의 관점인 거고요. 위로는 18,200원 위로 안착을 하냐 못 하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이니까 이제는 지켜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고요. 이수앱지스가 이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이트론이랑 최근에 좀 움직이는 흐름을 나타내다가 어제 오늘 해서 다시 누르는 자리거든요. 결국엔 뭐 위에 있는 이 매물대, 이평이죠. 이평에 대한 부담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거래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요. 뭐 요때 이렇게 터졌던 거래량이 지금의 자리에선 전혀 들어오지 않고 그냥 평균 거래량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균 거래량하고. 그죠? 요 정도도 안 타졌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도. 그러니까 뭐만 걸렸다 하면 다 그냥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냥. 다 문제가 돼요. 얘도 인사해야 되고 가다가 얘도 만나야 되고 쟤도 만나야 되고 다 그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번 더 눌렀다 갈 거냐, 아니면 현재 자리를 지켜줄 거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뭐 단기적인 관점은 당연히 들어온 자리겠죠. 11,000원, 이 11,000원을 종가상 이탈하냐 안 하냐의 부분인 거고요. 11,000원이 종가상 이탈이 된다면 이랬든 저랬든 얘는 10,000원 초반대까지는 한번 밀어야만이 뭐가 나온다? 저가 매수세가 한번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주봉도 뭐 윗꼬리 단 거래량이 한번 터졌으니까 뭐 내일 크게 밀리지 않고 이렇게만 유지한다면 다음 주도 한 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가는지 안 가는지. 만약에 못 가면 한 번 더 음봉으로 메꾸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 그죠? 그럼 밑으로 밀린다면 11,200원을 이탈한다면 10,000원 초반대까지 밀려야 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10,000원 초반대가 아니라 10,000원을 깨고 내려가게, 10,000원을 깨고 내려가겠네요. 9,600원에서 9,200원까지 한번 밀릴 수 있다라는 관점이겠네요. 그런 자리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고, 중간에 1,2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은 있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일단 그거에 대한 기준이 11,000원이다 라고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러 올라올 거냐 못 올라갈 거냐의 관점이고요. 이랬든 저랬든 이렇게 추세를 잡은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누르면 1,200원 정도에는 한번 받을 수는 있겠네요. 추세가 한번 이렇게 눌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거고, 아니면 11,200원 1차적인 지지 안되면 1,200원 부근까지 밀려야 된다 라고만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는 여기에 대한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자리예요. 요거는 단기적인 지지의 자리가 11,200원이 되는 거 이해되시죠? 요 추세 하방 압력을 현재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넘기려다가 결국엔 못 넘기고 빠졌기 때문에 다시 위로는 12,500원을 넘어서야 되는 관점이다. 아니면 한 차례 더 누를 수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너무 많이 눌러요.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얼마나 세게 또 얘가 움직여주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뭐 힘이 없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다 라고만 보면 될 것 같고요. 하나투자증권, 뭐 비트코인이 움직일 때 좀 같이 움직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오늘 하락한 이유는 실적이 좋지 않다, 매출액이 떨어졌다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엔 좋을 수밖에 없었죠. 왜? 동학개미 형님들이 계셨으니까. 얘도 증권사라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액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뭐 영업이익이랑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작년은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었던 흐름인 거고. 자, 어찌됐든 이 종목 고점 한번 만들어내고 주가를 한번 누른 다음에 저점을 한번 더 갱신하고 다시 올라왔다가 누르면서 어디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이탈을 했지만 다음날 빠르게 회복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기존의 여기 고점을 한번 넘기고 그 다음 고점 자리까지 한 차례 확인은 했지만, 현재 뭐다? 다시 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시세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주가가 눌리고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뭐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어 낸 자리고요. 여기에 대한 또 중간값이 요런 관점으로 본다면 한 차례 더 어디 5,100원 혹은 5,050원까지 한 번 정도 밀릴 수 있다. 대신 그런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랬든 저랬든 얘는 5,700원에서 5,9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리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온다? 횡보를 할 거냐? 아니면 못 넘기면 횡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못 넘기면 요 안에서 박스권 잡고 횡보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넘기면 뭐다? 다시 한번 요 윗자리 한번 잡아먹으러 간다. 이랬든 저랬든 시장이 하락보다 상승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증권주는 분명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과하게 상승하지 못하더라도 꾸준한 상승은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MCNC라는 기업이고요. 엔터 기업인데 사실상 최근에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일 때 얘는 별로 못 움직였어요. 뭐 기존에 좀 강하게 냈었다, 상승을 강하게 냈었다라고 봐도 되는 자리고, 어떻게 보면 파동을 한번 내고 주가를 2파동을 만들고, 그리고 뭐가 나온 자리? 이 3파동이 나온 자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 4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구나 라고 그냥 뭐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이렇게 여기 추세와 그리고 대략적으로 뭐냐, 요런 추세로 좀 이어져 가고 있지 않나. 아니면 뭐 요런 추세를 잡아도 되고요. 1차는 요런 추세, 2차는 밑에 추세인데 요런 추세로 지금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어요.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왔지만 이 구름대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다시 눌렸고, 결국엔 또 구름대를 이탈하는 자리가 오늘 좀 나타났고요. 내일 다시 이 구름대 안으로 넣어주면 또 이 흐름을 이어간다라는 거고,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 흐름 안에서 움직임을 유지하는 자리가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박스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박스가 요거를 보면 되겠네요. 여기에 대한 또 단기적인 박스가 나눠져 있는 자리구나 라고 판단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중간값을 딱 그었을 때 어디? 오늘의 자리가 중간값의 자리. 그럼 내일 빠르게 회복을 해준다면 다시 여기 상단을 때리러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일 한 번 더 시가를 개파락을 시키든 한 차례 누르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얘는 뭐다? 4,5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정도 더 누를 수 있다. 대신 그 하락 자체가 뭐다? 추세를 변경하는 자리는 아니다. 그래도 4,500원을 이탈하고 주저앉으면서 결국은 저점을 또 한 번 확인한다면 결국엔 뭐다? 기술적으로 반등이 4,800원에서 뭐 많이 나와야 5,000원까지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맞고 눌렸다가 결국엔 뭐다? 이 추세를 유지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추세를 유지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맞고 올라왔다가 못 넘기고 주저앉을 확률이 높아져요. 결국 요 자리까지 한 번 더 밀어야만이 뭐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지켜야 된다. 어디? 4,500원 위에서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뭐 내일 혹은 모레 안에 쇼부 봐야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을 넣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YJM 게임즈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 주가가 올라온 뒤에 기존의 박스 하단까지 다시 한번 내려앉고 나서 주가가 빠르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누군가 일부러 누른다라는 거죠. 일부러 눌러서 바닥을 또 한번 확인하고 다시 올라오면서 결국엔 요 박스권을 또 한번 때렸다가 이 자리를 완벽하게 사수하지 못하니까 결국엔 또 다시 눌리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 박스의 중간값이
2270원 정도까지 열릴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어디 2450원이 나와요. 오늘의 저점 부근이죠. 그죠? 그럼 내일 2450원을 또 이탈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내일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중간값인 2550원 1차 이 자리 넘기면 다시 또 2650원 부근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그죠? 이 자리 깨면 이 밑에 있는 중간값 2350원 그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이랬든 저랬든 현재는 박스권이다.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이 3000원대에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요. 지금은 기존에 물량을 만들었던 이 매물대가 뭐다? 구름대로 존재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구름대 안에서 갇혀있을 확률이 높다. 이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이슈가 필요하다. 이 개별적인 이슈 혹은 전체적인 게임주에 대한 이슈. 뭐 어젠가 그 12시까지 이 게임 규제라고 하죠. 그게 풀렸다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그 규제가 풀리면서 재료 소멸의 관점에서 오늘 눌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무슨 악재가 터진 악재가 터진 부분은 없거든요. 그죠? 뭐 뉴스가 나온 거 같지도 않고요. 그죠? 그렇다면 그냥 그런 관점에서 또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재료 소멸 관점에서 쳐 누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하는데 내일 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지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월봉상에서도 이 구름대를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번 달이 내일 하루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에 넣고 끝나는 게 좀 안전하다. 못 넣으면 또 이 안에서 또 다음 달 혹은 그 다음 달을 버텨야 되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해보는 거고요. 아이고 뭐야 이거. 윤석열 관련 주죠. 최근 들어서 뭐 이미지스하고 승이라고 요날 상한가를 가고 나서 솔직하게 뭐 갭도 안 떴어요. 갭도 안 뜨고 어떻게 보면 이 구름대를 딱 맞춰놓고 구름대를 벗어나는 그림으로 갭이 뜬 것도 아니고 이 시가를 개파락시켜서 구름대 안에 넣어놨다가 살포시 위아래 촥 찍고 다시 뭐 이 구름대 안에 가둬놨어요. 이 구름대의 흐름은 요런 흐름인 거고 하방에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들어왔던 자리가 지금의 이 자리 12,800원과 16,500원인 거고 여기와 여기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14,500원이 나타나는 자리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이 윗꼬리를 달았던 자리가 여기에 안착돼 있으니까 14,400원을 기준으로 장중에는 14,000원, 종가는 14,400원을 기준으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야만이 뭐다? 고점을 한번 갱신할 수 있는 자리다. 기존에 강하게 상승을 내놓고 여기서 박스권 만들어 놓고 그냥 눌러버렸거든요. 이 자리를 그냥 뚫고 지나와서 다시 올라갈 때 여기서 저항 맞고 결국엔 누르는 자리. 그러면 여기 박스 하나, 그 다음이 여기서 여기까지 눌렸으니까 여기 박스라고 본다면 뭐다? 주가가 눌릴 수는 있지만 그 눌림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지지하는 흐름만 나타나준다면 결국에는 여기서도 요렇게 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요렇게 박스 만드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위가 어디? 요 박스인 거고. 그죠? 그럼 지금 이 중간에 박스로 다시 들어왔지만 이 박스 중간 정도에서만 유지해주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이랬든 저랬든 요 자리는 한 번 정도 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자리 18,500원 부근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거래량도 최근에 나왔던 거래량만큼 한 번 정도는 더 터져줘야 돼. 왜? 구름대가 존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방으로 대한. 그죠? 이 안에서 눌리는 자리를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여기서 강하게 눌러놓고 이렇게 기어 들어가면서 또 빠져나갈 거냐, 아니면 지금의 자리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이 위로 안착해서 때리는 그림, 혹은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 요런 그림일 거냐 아니면 요런 그림일 거냐. 둘 중에 하나는 나올 수 있다. 뭐 또 윤석열 관련된 종목도 아니다라고 뭐 회사에서 공시를 했다고 하는데, 기존에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시청도 낮고 대주주 물량 77%면 유통 물량이 20%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어찌됐든 한 번 정도는 더 때려야 되는 자리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 그래야 뭐다? 지들도 털고 나간다. 그게 18,000원이 될지 뭐 22,000원 선이 될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관중에 좀 넣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액토즈 소프트라는 종목이죠. 얘도 게임주 관련인데, 이 개별적인 악재가 좀 터진 것 같아요. 뭐 악재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위메이드 미친듯이 가고 있죠. 정말 작전주 못지않게 위메이드, 뭐 게임도 게임이지만 뭐 비트코인에 또 연관돼 있는 뭐 회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미친듯이 쳐가고 있는데, 뭐 위메이드 자회사하고 뭐 소송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뭐 기각됐다는 소식으로 주가를 쳐 눌렀어요. 뭐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한 것 같기도 한데, 반등을 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면 차트가 굉장히 이뻤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요 자리에선가 제가 이거 저희 회원님들한테 리딩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요 자리 안에서 드렸는데 그냥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물타기 좀 더 하고 버텨서 결국엔 여기서 나왔거든요. 왜냐면 일봉의 차트는 나쁘지 않은데 월봉의 차트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 강한 구름대 밑에서 갇혀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리고 이평이 새로 생기는 자리가 나오고, 많이 간다 해도 16,000원, 17,000원대라는 거거든요. 이 자리까지는 웬만한 이슈가 아닌 이상 넘어서기 힘들다. 왜? 그리고 기존에 요 자리가 항상 저항의 표본이었으니까. 기존에는 2평에 대한 저항이었고, 이 2평의 저항을 한 번, 두 번, 여기서 3번 때렸으니까 이번에 올라갈 땐 이 자리를 넘어설 수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름대 하단 위로 올라가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못하고 있거든요. 계속 어리버리일까요, 여기서 안 넘기려고. 그러니까 애매한 자리를 계속 연출하는 부분이에요. 주봉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이 구름대에 갇혔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봉을 벗어나야만이 월봉상의 구름대 안으로 안착되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봉과 월봉이 부담이면 당연히 일봉이 좋다고 하더라도 못 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한 부분인데, 그랬더니 슈팅을 강하게 쳐내놓고 주가를 눌렀더라고요. 결국엔 여기서 기어 들어온 애들이 여기서 흔들면서 뭐다?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정리해놓고 주가를 누르는 그림을 한번 만들었다라는 거겠죠. 대신 100% 나가진 못한다. 이 악재가 반영될 거라는 걸 판단하고 주가를 올려놓고 누르는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자리가 이 만원, 1,500원에서 1,700원에서 1,300원 사이에서는 진정이 될 확률이니까, 이 악재가 그냥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악재로 좀 끝날 것 같다라는 판단은 드는데, 오늘 좀 개파락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내일 반등하다라기보다는 한 번 정도 더 누를 수 있는 관점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게 1,500원 부근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12,0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한 번 더 누르는 자리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어디까지? 9,700원 혹은 5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눌러놓고 물량을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이 구름대를
하방으로 넘어서서 그 다음을 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월봉을 보더라도 아직은 여기서 이만큼이 밀리더라도 시간적 여유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못 넘기면 여기까지 밀리더라도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기간은 벌어놓는다라는 거겠죠. 그죠? 월봉도 주봉도 주봉도 이 안에 갇혀 있으니까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나온다? 저점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고점은 동일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죠? 그렇다면 한 차례 더 누를 수는 있지만 그 눌림 자체가 강하게 눌리면서 뭐 기존에 나왔던 이 저점을 갱신하고 내려갈 만한 흐름은 아니다. 내려갈 흐름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하방 압력을 이 이평이 받고 나서 이 자리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돌린 자리는 아직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캔들 한번 올려놓고 다시 눌러놓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는 이 캔들이 이 장기적인 이평선과 단기적인 이평선들을 돌릴 수 있는 자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캔들이 강하게 밀려서 내려가면 뭐다? 역배열의 차트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눌리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얘는 갈 길 간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주가가 위로 올라오면서 그때는 뭐다? 이격을 벌리면서 정배열의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이격도를 위든 아래든 안 벌리게 하려고 주가를 빠르게 올리고 또 빠르게 누르고 하는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빠르게 올리고 빠르게 누르고 그러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평을 가는 길로만 가게끔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자리는. 그죠? 여기에 대한 박스권에 매물은 만들어 놨고 요 자리 위에서 버티다가 여기에 대한 매물에서 걸리적거릴 것 같으니까 그냥 시가 자체를 밑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어디? 매물 하단을 쳐맞고 윗꼬리 달고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매물이 하나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매물 하나 존재하는 거고, 밑자리에 또 하나 여기에 대한 매물이 하나 정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자리가 1,700원, 그래서 1,500원까지 일단 열어놓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 유지하면 또 다시 한번 요 구름대 이 박스 상단 그리고 이 박스의 중간값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